당신의 노후가 지금 이 순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끝장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주유소 가격표를 보셨습니까? 리터당 2,200원을 훌쩍 넘어 이제는 3,000원이라는 미친 고지를 향해 날개 없이 치솟고 있는 그 숫자가 단순한 기름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은퇴 자금이자 당신 자녀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숨통을 조이는 사형 선고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2026년 4월 들어 가장 끔찍한 경제적 파멸의 전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의 비밀 보고서를 긴급하게 입수했습니다. 그곳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공포스러운 데이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멸의 파도 속에서도 남몰래 미소 지으며 자산을 쓸어 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위기를 그저 숫자로만 보며 돈 벌 궁리에만 빠져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저 먼 이국 땅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민낯은 차가운 자본의 계산기 뒤에 숨겨져 있지만 그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건 바로 사람입니다. 중동의 바다 한가운데서 대한민국 하루치 석유라도 더 수송하려고 정말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단 1초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 피말리는 전쟁을 모른다면 당신은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어느 주유소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20만 원이 넘게 찍힌 영수증을 쥐고 눈물을 흘리는 50대 가장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배달 일을 하시는데 기름값이 2,200원을 돌파하니 일하면 일할수록 통장이 마이너스가 된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어깨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자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학원비는커녕 저녁 식탁에 고기 한 점 올리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의 지갑에서 나가는 1,000원짜리 한 장이 이제는 10,000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고 중동의 화약고는 터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내일 아침 당신의 통장은 그저 숫자가 적힌 종이 조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찰을 얻으신다면 끔찍한 공포는 짜릿한 역전의 희열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수만 장의 데이터를 뜯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3월의 어느 핏빛 새벽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경제 지표가 일제히 정지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전대미문의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경동맥입니다. 이곳이 막히자마자 런던의 선박보험사들은 즉각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이 해역을 지나는 배들에 대해 보험을 보장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사일 한 방에 수천억 원짜리 배가 가라앉아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법지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백 척의 거대 유조선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멈춰섰습니다. 선장들의 손은 떨렸고 선주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해운 물류가 얼어붙자 전 세계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 정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대한 경제 마비의 서막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비밀 연구소들은 이 사태의 배후에 단순한 지정학적 갈등 이상의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속삭입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기름줄을 틀어주고 전 세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월가의 내부자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익명의 펀드 매니저는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귀띔했습니다. 이번 봉쇄는 단순히 이란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거대한 그림자 세력들이 전 세계 경제를 한 번에 리셋하기 위해 이 판을 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고속정들이 해협을 가로지르며 위협 사격을 할 때 전 세계 증시는 순식간에 수천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긴급 회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는 이제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의 이면에는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뉴욕 증시는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희생양으로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산 가치는 초 단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위기가 당신의 식탁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정유사들은 원유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폭발하면서 환율이 미친 듯이 솟구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을 향해 날개 없이 치솟을 때 마트의 수입식품 가격부터 당신의 여름 휴가비, 심지어 아이들 학원비까지 연쇄적으로 폭등합니다. 마트에 가서 배추 한 포기 집어들기가 겁난다는 어머니들의 한숨소리가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주부는 장바구니를 보여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작년에는 5만 원이면 가득 찼는데 이제는 콩나물 한 봉지와 두부 한 모 샀는데 2만 원이 넘어요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분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고기 한 근에 수만 원을 호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노 현상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원자재 값이 오릅니다. 결국 당신이 매달 피땀 흘려 받는 월급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또 어떻습니까? 물가를 잡겠다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면 당신이 영끌에서 산 아파트의 이자 부담은 2배, 3배로 뜁니다. 자녀 세대들은 이제 집 사는 것을 포기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일궈온 집이 은행의 차가운 손으로 넘어가는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통장 잔고는 비어가는데 물가는 멈출 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입니다. 당신의 지갑에서 돈이 자연스럽게 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강제로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우유 한 팩이 이제는 사치품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당신의 통장은 지금 피를 흐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빨대가 당신의 재산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오버랩되어 소름이 돋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설마 했습니다. 설마 국가 부도가 나겠어 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추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제가 당시의 데이터를 지금의 지표와 정밀하게 비교해보니 소름 끼치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율의 급변동,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그리고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 역사는 항상 잔인한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IMF 당시에는 대기업들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가계, 즉 여러분이 직접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퇴직 공무원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997년에도 견뎠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앞이 캄캄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터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부채의 거품이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행이론을 넘어선 거대한 파멸의 복제판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점은 속도입니다. AI와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위기의 전이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라졌습니다. 아침에 뉴욕에서 터진 악재가 오후에 당신의 주식 계좌를 녹여버립니다. 과거의 경험을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1997년에 본 그 지옥 같은 광경이 다시 눈앞에 섭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인데 지금은 그 금마저 부자들의 비밀 금고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도는 이미 우리 발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수만 가지 신호가 당신의 코앞에서 붉은 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신호를 보지 못한 척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질 때 워런 버핏과 레이 달리오 같은 거물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들의 은밀한 포트폴리오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주식을 팔아치우고 기록적인 수준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수백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중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며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지만 진짜 부자들에겐 현금은 다가올 대폭락장에서 우량 자산을 싹쓸이할 수 있는 절대 반지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시장의 완전한 항복입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다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 그들은 그 피 묻은 자산들을 헐값에 주워 담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입수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단기 국채와 금, 그리고 실물 구리 같은 전략 자산으로 포지션을 옮기고 있습니다. 거물들의 움직임은 항상 조용하고 은밀합니다. 뉴스에 나올 때는 이미 그들이 모든 매집을 끝낸 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바닥에 피가 낭자할 때가 바로 쇼핑할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 잔인함에 치를 떨자 그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자본주의는 원래 슬픔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자본주의의 차가운 민낯입니다. 여러분도 그들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야 한다는 버핏의 격언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유효한 진리입니다. 그들은 현금을 총알처럼 장전하고 방아쇠에 손을 올린 채 당신의 공포를 즐기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패배는 그들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동성입니다. 부자들은 지금 유동성 참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호가 무엇입니까? 적의 포탄이 쏟아질 때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경제적 포탄이 쏟아지는 지금 여러분에게는 현금이라는 참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전체 자산의 최소 30%에서 50%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합니다. 왜일까요? 자산 가격이 반토막 났을 때 그 기회를 잡으려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한 자산관리사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현금이 없는 투자는 총알 없는 총과 같습니다. 폭락장에서 남들이 죽어나갈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건 현금을 쥔 사냥꾼뿐입니다. 라고요. 그들은 당신이 참호 밖으로 나와 포탄에 맞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당장 내일 직장을 잃어도 1년은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은 지금 벌거숭이로 전쟁터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십시오. 부자들은 금고 속에 현금 뭉치를 쌓아두고 매일 밤 그 숫자를 확인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유동성이 확보된 사람만이 폭락장을 축제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참호는 얼마나 깊고 단단합니까? 적이 오기 전에 땅을 파십시오. 현금이 마르면 당신의 인생도 마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저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을 확인하고 참호를 깊게 파기 시작하십시오. 늦으면 죽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환율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위기 초입에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달러는 세계 경제의 기축 통화입니다. 위기가 오면 전 세계의 돈은 가장 안전한 곳인 미국 달러로 몰려듭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달러를 들고 있는 당신의 자산은 가만히 앉아서 불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해증입니다. 제가 만난 한 거액 자산가는 미소를 지으며 달러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원화가 가루가 될 때 달러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저는 이미 5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은 또 어떻습니까? 수천 년간 가치를 보존해온 유일한 실물 자산입니다. 종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금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위기 때마다 금과 달러는 환상의 짝꿍처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역발상 투자를 해야 합니다. 원화에만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달러 표시 자산이나 금으로 분산하십시오. 위기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달러 계좌는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남들이 환율 폭등에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 바닥에 떨어진 우량 주식과 부동산을 쓸어 담는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됩니다.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구원할 생명줄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달러라는 든든한 보험을 들어두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잠시 숨을 고를 때 기축통화의 품으로 도망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원화의 배신을 두려워하십시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제가 명령하듯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실행하십시오. 첫 번째 과시용 소비와 무의미하게 새나가는 지출을 자린할 정도로 잘라내십시오. 구독 서비스, 자동차 할부금, 명품 가방, 지금 이런 것들이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당장 가위를 들고 신용카드를 자르십시오. 한 퇴직자는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품위를 지키려다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품위는 통장 잔고가 지켜주는 것이지 가방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악성 부채를 최우선으로 정리하십시오. 금리가 오를 때 이자 폭탄을 맞는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무조건 원금부터 갚으십시오. 이자 수익률보다 대출 이자율이 훨씬 높습니다. 세 번째 비상금을 확보하십시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파킹 통장에 넣어두고 어떤 유혹이 와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돈은 당신의 멘탈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네 번째 신용, 점수를 결벽증 수준으로 관리하십시오. 위기가 지나고 금리가 내려갈 때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평소 신용을 지킨 사람뿐입니다. 통신비 하나 연체하지 마십시오. 공과금을 미루는 행위는 당신의 미래를 팔아먹는 짓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공한 사업가는 매달 1일 일만 되면 모든 세금을 가장 먼저 낸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의 신용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닦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플랜을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시작하십시오. 생각만 하는 자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부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책상 정리를 하고 당신의 부채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적을 알아야 이깁니다.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적은 바로 당신의 게으름과 허영심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서십시오. 시장이 공포에 질려 패닉셀링을 쏟아낼 때 상위 1%의 강철 마인드를 가진 자들은 환호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요. 대중들이 세상이 끝났다고 절망하며 자산을 던질 때 그들은 사냥꾼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장을 관찰합니다. 이글 벨로호의 선원들이 보험도 안 되는 바다로 돌진했던 그 담력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당시 이글 벨로호의 선장님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미사일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바다였지만 우리가 멈추면 대한민국의 불이 꺼진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키를 놓을 순 없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무모했던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믿었고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엔진의 굉음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경제의 불빛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공토에 잡아먹히지 마십시오.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숫자를 믿고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부자는 위기 때 태어납니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이 부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처절한 산고에 불과합니다. 제가 곁에서 여러분의 멘탈을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위 1%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공포를 희열로 바꾸는 짜릿한 경험이 곧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선장실의 타륜을 굳게 잡으십시오. 거친 파도는 당신을 더 위대한 항해사로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포기할 때만 침몰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그 저력은 이글 벨로호의 선원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사투를 벌이는 평범한 영웅들에게서 나옵니다.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명분보다 생존을 우선시하는 실리 외교와 뱃사람들의 피와 땀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한 원로 경제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절대 줄을 놓지 않는 뱃사람들의 도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번 경제 위기 역시
거대한 부의 이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느냐는 오직 오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아래 줄타기를 하며 살아남은 대한민국의 역사처럼 여러분도 유연하면서도 강인한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현금을 모으며 치열하게 공부하십시오. 위기가 지나가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여러분만의 작고 위대한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현금을 얼마 모으겠다 혹은 어떤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면 더 좋습니다. 당신의 댓글이 이 험난한 경제 전쟁터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든든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매일 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며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 역전의 홈런을 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곁에서 돕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바로 깨어있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노후를 위한 새로운 설계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